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 거친 바람, 중국의 경기 침체 위기론, 이것이 제시가 되면서 중국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4년 만에 금리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예상이 되는 거고, 제가 선결론으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 모두 다 긍정적으로 미칠 건데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과거 사례부터 볼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씁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금리랑, 예금은 우리가 저축해서 받는 이자 수익인 거고, 대출금리를 꽤나 크게 차이를 둬요. 대출 많이 못 받게 하려고 예금금리는 코딱지만큼 주면서 대출금리는 높게 잡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4% 5%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금금리는 얼마냐? 1%대, 1.5%대. 이게 팩트죠. 지금 여기 화면에 표시된 이 금리는 대출기준금리입니다. 대출금리라는 거예요. 2010년대 초반에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대출 규제를 실시하다가 조금씩 완화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발단이 된 게 2015년이에요. 요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 중국 상해종합증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겁니다. 기존에 2008년도, 2009년도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로 중국 증시가 계속 힘을 못 쓰고 몇 년간 하락 장세를 이어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코스닥도 이때 당시에 이런 흐름을 보였었고, 코스피 역시도 2010년도 이후에 박스피에 갇혀서 어마어마한 횡보장을 거쳤다. 근데 지수만 횡보장이었지 사실 매년 유행하는 테마주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자주 출현된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게 되는 테마도 많고, 그리고 진짜로 물려서 조용히 사라지는,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거. 근데 이 당시에는 테마가 워낙에 다이나믹하게 잘 움직여졌었기 때문에 물려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런 장이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증시는 중국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가 횡보, 호황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단을 내리죠. 그 결단은 제가 뉴스로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산업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을 받자 중국은 외국 기업의 금융 개방 확대를 실시합니다. 외국 자본을 중국 내로 유치하는 거였죠. 원래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경영권 위협을 주는 외국 자본, 요것을 막았었습니다.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중국이 발전을 하고 더 커져야 하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효과를 받아요. 계속해서 2010년대 이후로부터 14년도까지 압박을 받습니다. 경기 침체 극복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제시가 되자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이제 13년도부터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아, 이거 이제 중국이 조만간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거다. 그거는 당연히 뭐가 됐느냐? 금리 인하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야 된다. 라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투자 바람이 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외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증시가 뻥튀기가 되죠. 2015년도에 실시한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요겁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증시가 뻥튀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리 상승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반영되면서 후반영되면서 거품이 끼죠. 2000포인트에 머물렀었던 증시가 5000포인트까지 갑니다.
2.5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100%라고 합니다. 2배. 2배라고 부르는데 저도 그냥 2배라고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품이 끼게 되죠. 근데 중국 정부는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고 나서 그냥 돈만 쌓아놓고 실제로 경기 발전을 안 시켜요. 자국 기업 위주로만 발전을 시키고 외국계 자본이 외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계 자본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이탈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후광통 붕괴. 말 그대로 중국 정부가 외국인 자본을 대상으로 해서 호구 잡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줄줄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한국 증시에 어떤 것이 반영되느냐? 2016년에 한미연합 강화, 동맹력 강화를 위해서 사드를 설치하죠. 분명히 의도가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사드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세게 나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한령 사드 보복을 취하게 되면서 두 번의 타격을 입죠. 처음에 후광퉁이 붕괴될 때에는 한국 증시 전반에 걸쳐서 일부분 타격을 입고요. 왜냐? 수출 둔화 우려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해서 벌어먹는 나라인데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수출 둔화 우려로 인해서 실제 수출 둔화로 인해서 증시가 1차적으로 하락했고 두 번째 2016년에 터졌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그나마 중국을 상대로 벌어먹던 화장품 그리고 게임 면세점 3개 코스닥의 주요 업종 3개가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얼어붙게 돼요. 근데 얼어붙는 게 이 세 종류 업종에 투자한 사람들만 얼어붙는 거지 실제로 코스닥은 계속해서 테마주 장세로 인해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키게 되죠. 2015년도 후광통 붕괴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을 때 이때 바이오 장세가 열리면서 제약 바이오 장세가 열리면서 코스닥에 어마어마한 봄바람이 불었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후속 흐름 2절이라고 하죠. 두 번째 랠리가 진행이 되면서 사드 보복의 그 침체감은 체감도 안 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됩니다. 코스닥은 그렇게 해서 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코스피는 굉장히 안타까운 흐름을 보였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미국이 이제 오바마 정권 말기에 금리 인상을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연초에 쇼크가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라고 하면서 쇼크가 한번 찾아왔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랠리 요것으로 인해서 체감이 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로 해서 수익을 많이 챙겨갔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안 하셨던 분들은 침체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거 저는 둘 다 같이 했었기 때문에 둘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 하락 구간 해지도 노려봤었고 제약바이오도 어마어마하게 즐겼었고 그리고 시장 상승과 관계없는 테마주 순환매도 잘 챙겨갔었던 게 2016년도였어요. 문제가 됐던 건 2017년도죠. 반도체 장세가 시작될 때 진짜로 실적주만 가고 테마주가 순환을 못했기 때문에 이때가 오히려 힘든 장이었죠. 반도체 아니면 수익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장이었으니까요. 물론 연초에 대선이 있을 때 대선주가 재밌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논외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요겁니다. 이제 이번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상승 효과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이런 막대한 거품이 끼는 상승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상승을 원한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요거에 반 정도 되는 효과를 노려보기 위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실시한 거고 요것의 반 정도라고 하면은
최소한 3,50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그 정도 효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 효과라고 하죠. 정책 효과라고 해서 이제 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거를 미리서부터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한폐렴, 이제 코로나19 이슈는 일시적이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전염병 이슈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고, 여기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중국 증시의 회복, 반등. 그러면서 알려드렸던 게 무엇이었느냐?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중국 증시가 상승할 때 따라서 수익을 내주는 상품이에요. 펀드 상품이죠. 처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기서 A 구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B 구간 수요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어요. 여기 C 구간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상승했잖아요. V자 반등을 이뤄냈어요. 중국은 이미 우한폐렴의 그 아픔, 코로나19의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펼쳤고, 경기 부양책을 썼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는 아직 미반영된 상태다. 한국 증시도 돌아옵니다. 한국 증시 이미 회복을 했는데 계속해서 가짜뉴스, 추측성 뉴스, 낚시성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공포장세가 일주일가량 더 연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역시도 회복될 거라는 거죠. 지수는 침체기고, 공매도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취해가고 있고, 그러면서 기관은 몰래몰래 매수, 외국인도 현물 몰래몰래 매수. 지수는 내리게끔 하려고 액션 취하면서, 공매도에서 이득 취하면서 저가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개인들 뒤통수 치려고 아주 갖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 뉴스 통제 안 하면서 시장이 침체기에 있게끔, 공매도가 판을 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우한폐렴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로 해가지고 시세도 챙기고, 일석이조잖아요. 이 구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들은 억울한 상태로 있는 거고, 시장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은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으니까 계좌가 묶여서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한폐렴 테마주 노려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되라는 태도로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고, 평소에는 그렇게 공매도 죽어라, 공매도 없애라 라고 외치면서 이럴 때에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거 재밌어요. 역시 한국인답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간들도 이제 지나갑니다. 국내에 있는 우한폐렴 이슈,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잘 추스르고 나면은 정부 평가도 좋아지게 될 것이고, 지난 사스 때만큼 확진자 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적게 유지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망자만 없다라고 하면은 대응 잘했다라고 해서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국 금지, 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잖아요. 시진핑 눈치 보면서. 요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지게 될 거고, 이 호감으로 인해서 조만간 시진핑 방한, 그리고 시진핑 방한 이후에 한한령 해제 쪽, 아니면 사드 보복 해제 쪽으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효과. 여기서 한 번 더 인하한다라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중국주죠. 중국 소비재, 그리고 중국 지수 관련 펀드, 이런 것들이 수익을 보게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 이 관계 개선, 사드 보복 해제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업종도 있을 거고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될 거고, 시장은 정상 국면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조용히 넘어갈 거라는 거,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서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 전달해 드렸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에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우한폐렴 이슈의 불확실성 해소가 일부분 1차로 반영된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잔여된 불안감마저도 해소될 거다. 그 다음에 중국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거라는 거.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주에 어마어마한 이득이에요. 대표적인 수출주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환율 상승에 환차익으로 인해서 매출액과 이익이 조금 더 과대 계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환차익에 의한 가시적인 효과지만 그래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익성 개선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아직 선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이제 이 구간에 스물스물 녹여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살 때까지 시장이 조용히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 매수가 완료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삼성전자 상승, 그리고 지수 상승, 중국 금리 인하 효과 반영,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반영될 건지 미리 알려드렸고 시장 전망까지도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상반기 남은 기간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들 제가 톡방에서 매일 시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황에 맞는 공개 추천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종목들도 무료로 공개해서 같이 매매하고 있으니까, 제가 매수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 다음 상승 테마, 그리고 이 다음 상승장에서 맞는 실적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중국 효과까지 같이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슈, 불확실성 장세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상승장 여기에서 꼭 수익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